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붙어있는 렌즈, 너무 귀엽죠? 캐논의 RF 28mm f2.8 STM 렌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렌즈는 RF 마운트로서는 처음 나온 팬케이크 렌즈입니다. 캐논이 팬케이크 렌즈는 꽤나 잘 만드는 편인데 이 렌즈도 과연 구매할 가치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외관은 정말로 납작하고 귀엽습니다. 무게도 한 120g 정도 되는데 정말 가벼운 편이고요. 딱 들었을 때 당연히 고급스러운 촉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술하게 느껴지진 않으며 마운트 했을 때 바디랑 일체감도 굉장히 좋아요. 후드는 별도 구매고요. 5만원이라서 사진 않았습니다.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필터 사이즈는 또 55mm고요. 포커스가 근거리에 맞을 때 다소 코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렌즈는 AF 그리고 컨트롤, MF 전환 스위치가 있는데요. 16mm 렌즈나 50mm 같은 렌즈에는 MF 스위치가 없어서 정말 불편했었는데 28mm에서는 달고 나와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렌즈가 얇아서 그런지 포커스 링 굉장히 얇거든요. 하지만 얇은 거 치고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사용할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렌즈에는 PMO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구면 렌즈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RF 16mm f2.8이랑 RF 50mm f1.8 같은 저렴한 렌즈들에 한 장씩 소심하게 넣더니만 캐논이 이번에 과감하게 3개나 때려 박았어요.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것에서 오는 어감이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비구면 렌즈를 3개나 넣어줬다는 것에서 출시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나만 화제였나? 현실적으로 팬케이크 렌즈를 비싸게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살 테니까 플라스틱으로 비구면 렌즈를 만들어서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상당히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중앙부부터 주변부까지 상당히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중앙부 화질은 정말 훌륭한데 f2.8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f4에서는 더 좋아집니다. f11부터는 조금 화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렌즈가 그렇지만 회절 때문에 화질이 저하됩니다. 특히나 인상 깊은 것은 주변부 화질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건데 f2.8일 때도 이미 훌륭하지만 f4에서는 더 좋아집니다. 이게 줌렌즈긴 하지만 제가 보통 화질 테스트를 할 때 비교군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줌렌즈 RF 2470 f2.8 렌즈랑 28mm 부분만 비교를 해보면 중앙부는 비슷하거나 2470이 아주 약간 나은 정도고요. 주변부는 RF 28mm f2.8 이 단렌즈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작은 팬케이크 렌즈라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중앙부, 주변부, 선예도 모두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화질은. 네, 그 다음 포커스. 이 렌즈는 STM 모터를 쓰고 있는데 포커스 스피드가 L렌즈들에 들어가는 USM 모터들처럼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렌즈의 주 사용처를 고려해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오히려 STM 모터들의 소음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소음 때문에 카메라 자체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 다소 소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죠? 이 정도로 소음이 있습니다. 최단 거리는 23cm고요. 접사 배율은 0.17배예요. RF 16mm나 RF 50mm f1.8 이런 것들이 접사 배율이 꽤나 좋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렌즈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렌즈의 접사 배율은 평범한 편이라서 작은 물체를 찍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좀 있는 편이에요. 포커스에 따라서 화각이 상당히 변화하게 되는데 포커스 이동이 필요한 영상 촬영 같은 걸 하신다던가 아니면 풍경 사진 촬영 같은 걸 할 때라든가 기타 등등 꽤나 거슬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은 만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색수차예요. 우선 나뭇잎 전선 이런 것들 찍을 때 자주 관찰되는 이제 배율 색수차라고 하죠. 그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메라 내부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JPG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정이 되고요.
로우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도 후보정으로 굉장히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축상 색수차의 경우에는 보정으로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없으면 참 좋은 색수차인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f2.8에서도 거의 색수차가 관찰되지 않았고요. f4 정도까지 쪼으면 그나마 미세하게 있던 색수차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왜곡이랑 비네팅인데, 카메라 자체에서 렌즈 수차 보정을 켬으로 설정한다면 왜곡과 비네팅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라이트룸에서 디지털 수차 보정을 제거하게 되면 왜곡과 비네팅이 꽤나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왜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배럴 디스토션이 나타나는 편이고, 바디 내에서 왜곡 보정이 강제로 켜지기 때문에 실제 촬영본에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비네팅의 경우 f2.8에서는 좀 심한 편이지만 f4까지 쪼으면 많이 사라집니다. 비네팅의 경우에는 바디 내에서 보정을 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PG 촬영을 하신다면 비네팅 가득한 사진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로우 보정을 하실 때도 원래 있는 비네팅을 교정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왜곡이랑 비네팅은 꽤 심하게 나타나지만 디지털 왜곡 보정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렌즈의 조리개날은 7매고요. 28mm의 초점 거리에 f2.8의 조리개는 큰 보케를 기대하기는 힘든 피지컬이죠. 하지만 f2.8에서의 보케가 이쁜 편이긴 합니다. 주변부에서 럭비공 모양의 왜곡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f4 정도까지 쪼으면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f4까지 쪼으면 다소 이제 각이 지기 시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케 가운데 이제 양파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보케 주변의 테두리도 살짝은 보이긴 하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이 보케 같은 것들이 안 이쁘면 실제 촬영에서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충분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는 직접적으로 광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다소 화려한 플레어를 보여요. 저는 플레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광 촬영을 할 때 플레어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형태가 나쁘지 않은데, 이 플레어는 사람마다 워낙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또 플레어가 생각보다 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빛갈림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면 이게 꼬리가 깔끔하게 뻗지 않고 끄트머리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빛갈림을 일부러 만들어서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화각이에요. 우선 28mm의 화각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화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표준의 마지막 구간을 28mm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화각대이기도 합니다. 16mm 정도 되는 광각처럼 시원하게 뻗는 맛도 없고 35mm 이상 되는 렌즈처럼 피사체를 집중해서 촬영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라이카 Q2, Q3, 그리고 또 최근에 한참 됐죠,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코의 GR3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이 카메라들이 다 28mm 화각을 쓰잖아요. 굉장히 사랑받는 렌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도 촬영을 해보면 스냅 사진을 찍을 때나 저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을 찍을 때 굉장히 편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렌즈입니다. 만약 28mm 써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써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번외긴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캐논이 크롬용 렌즈를 어지간히 내기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렌즈의 소개 페이지에 캐논 크롭바디랑 조합을 해서 45mm의 표준 화각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크롭바디랑 조합했을 때 환산 화각을 표시해주는 경우가 있었나?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 페이지를 보고 조금 두려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캐논이 진짜 크롬용 렌즈를 아예 안 만들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45mm의 화각은 인물 촬영을 하건 스냅 촬영을 하건 상당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이기 때문에 크롭바디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8mm f2.8 렌즈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에 정말 작은 크기랑 가벼운 무게를 가진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대체제가 없는 렌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캐논에서는 이거보다 다소 크고 무겁지만 여전히 작고 가볍고요. 심지어 손떨림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RF24mm f1.8 렌즈랑 RF35mm의 f1.8 렌즈가 있습니다. 가격은 다소 좀 비싸지만 영상 촬영을 하신다거나 심도 표현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 렌즈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